역사가 말해주고 있고 구조가 그렇고 거기 25년 뭐 이렇게 최저점이고 블로그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넘버 3가 그렇게 해서 지금 9번 수익 실현한 거예요. 일단 여기서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원래 예. 이제 달러 투자의 고수이신데 사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거의 뭐 코로나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고 그렇죠.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도 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달러를 가지고 이렇게 분할 매수로 막 하면서 예. 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 워런 버핏의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 첫 번째 투자 원칙은 잃지 않는 거고 두 번째 투자 원칙은 첫 번째를 잊지 않는 거다. 맞아요. 아주 네. 당연한 말씀 이제 감사하게 잘 하셨는데 사실은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뭔데요? 많은 분들이 그건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몰라요. 거기에 무엇이든 그것의 가치보다 싸게 사면 잃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별로 주목을 안 하시더라고요. 달러 같은 경우에 안전자산이에요. 안전자산이긴 한데 비쌀 때, 지금 비쌀 때라고 보여지죠. 비쌀 때 사서 더 비싼 가격으로 팔아도 수익이 나긴 하는데 그건 이제 고수들의 영역이에요. 예. 고수들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 같이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지 비쌀 때 사서 더 비쌀 때 파는 건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은 지금 이제 고환율이라고 이제 저는 봐서 투자를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1,200원 정도를 보거든요. 사실 이제 저는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저는 이제 경험이 많이 쌓여서 1,200원 이상에서도 거래를 하기도 해요. 지난 한 달 전이었죠. 지금 한 1,300원 정도 수준인데 1,200 한 30원대까지 폭락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예. 순간적으로. 그때 저는 사서 또 수익을 얻었죠. 예. 근데 이제 일반적이고 평범하신 투자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1,200원에 아래에서 사면 크게 잃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달러가 고환율이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는 지표가 있어야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이제 달러 지수를 보시면 돼요. 달러 인덱스. 예. 달러 인덱스라고도 하고 이제 달러 지수라고 하는데 이 달러 지수가 1973년도에 처음 이렇게 100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왔는데 이게 보통 한 95에서 100 정도가 한 중간값 정도가 되고 100 이상으로 올라가는 일은 매우 드물었어요. 근데 오늘 날짜로 107을 돌파했어요. 맞아요. 되게 비싸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107을 돌파했다라는 이 달러 지수는 달러하고 유로하고 엔화하고 또 선진국 통화 한 6개 정도의 교환 비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로화도 약세고 엔화도 약세이다 보니까 달러 지수가 이제 올라가 버린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107이라는 숫자가 20년 만에 최고치예요. 예, 2002년 정도에 107 위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 100 밑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107을 돌파했잖아요. 그럼 이제 달러 지수만 보더라도 비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히스토리컬하게 이제 우리가 차트를 보면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달러는 지금 높은 가격, 비쌀 때, 그것 때문에 팔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반대급부인 엔화나 유로화는 지금 너무 가치가 낮아진 거, 20년 만에 최저 가치가 된 거잖아요. 근데 참고로 여기에서 달러 지수가 유로화가 한 60% 비율로 산정이 되고 엔화는 한 15% 정도로 산정이 돼요. 거의 그냥 달러와 유로와 엔화의 교환 비율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유로화나 엔화에 투자하는 게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가능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달러는 지금 좀 쉬시고 예, 오히려 이제 엔화나 유로화가 쌀 때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달러는 힘들어요. 만약에 제가 그 사고팔고를 하려고 달러를 접근했다가 물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쫙 내려가가지고 지난번 불과 한 달 전이에요. 1,23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엔화나 유로화는 더 떨어지려면 좀 힘들잖아요. 예, 이 역사가 말해주고 있고 구조가 그렇고 그래서 이때는 사고팔고를 하다가 잘못해서 물리더라도 기다리면 엔화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중간가를 한 1,000원 정도라고 보고 있어서 1,000원 아래에서 사세요. 제가 달러를 1,200원 아래에서 사세요 하고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또 유로화는 제가 지금 넘버 2까지 출동을 했어요. 안 하고 있다가 유로화도 너무 낮은 거예요. 가격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넘버 1을 1,315원인가 25원이네. 25원 정도에 처음 사고 사니까
아니나 다를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넘버 2를 금요일 날 투입을 하고 지금 한 1,320원 정도 됐을 거예요. 넘버 2는 지금 수익 구간이죠. 네. 수익 실현할 수 있어요. 근데 좀 이제 더 기다렸다가 0.5% 이상이 되면 팔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쌀 때 사서 우리가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2004년, 2003년도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가장 바닥이었을 때 그때 많이 부동산을 샀어요. 영끌이라고 하죠. 그때 사가지고 지금 되니까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지금 접근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폭등하거나 폭락하면 관심을 기울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폭등할 때는 관심 갖지 마시고 폭락할 때 오히려 관심을 갖는 게 더 유리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유로화나 엔화에 관심이 있고 달러는 그냥 제가 뭐 여러 가지 그 현금 흐름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월배당 ETF 그리고 리츠 같은 걸 갖고 있는데 거기서 달러 현금이 계속 매달 들어와요. 걔는 지금 받자마자 그냥 곧바로 고환율이니까 팔아버려요 그냥. 그래서 현금화를 계속하고 그 현금화를 해서 만들어진 원화로 유로화나 엔화를 사서 모으고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든 거죠. 선순환. 네, 계속 이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왜냐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물가를 낮춰야 되는데 수입 물가를 낮추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달러를 의도적으로 만든 거라는 의심이 들어요. 예, 금리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니까. 그렇죠. 강달러가 되면은 수입 가격이 싸지는 거죠. 그렇죠. 미국의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노력인데 그것 때문에 다른 나라는 다 죽어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근데 언제까지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이냐가 이제 문제인데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제 어느 정도 잡으면 성장도 해야 되잖아요. 미국도. 맞아요. 근데 성장을 하려면은 인플레이션이 돼야 돼요, 또. 인플레이션을 또 유발시켜야 되려면 유발시키는 과정에서 수출 경쟁력을 얻으려면은 약달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달러 지수 기준으로는 100 밑으로 떨어뜨리겠죠. 예, 떨어뜨리는 약달러가 시작되면 내가 사놓은 유로화나 엔화는 올라가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계속 만들어내는 구조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강달러가 계속 되고 있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멈출 수밖에 없고 떨어질 때가 올 거라고 봐요. 지난번에 한 1,300원 근처에 갔을 때도 더 오를 거라고 했는데 1,230원까지 거의 한 2, 3일 만에 70원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폭락했을 때는 너무 신나죠. 사면 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수익을 많이 실현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다시 올라갔잖아요. 지금은 이제 안 쳐다봐요. 예. 적어도 폭락이 있거나 1,200원 아래일 때만 나는 달러에 접근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유로화나 엔화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예. 정리를 해보면 달러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그런 달러 인덱스를 봤을 때 우리나라 원화 입장에서는 1,200원 이하로 내려가면은 약간 싼 구간이다. 그래서 그렇죠. 그때부터는 방금 말씀하신 분할 본격적으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고 지금은 달러 가치가 너무 높은 그런 상황이고 반면에 엔화나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지금 싼 가격에 위치해 있고 엔화 같은 경우에는 원화 환율 기준으로 그 100원에 1,000원? 1,000원 이하 100엔당 지금 950원 정도 해요. 950원 정도. 100엔당 1,000원 정도 이하면은 쌀만하다. 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중간가는 뭐 1,000원보다 좀 높기는 한데 저는 안전하게. 그러니까 달러는 사실은 중간가로 보면은 안전한 건 한 1,100원, 1,150원 요 정도예요. 근데 이제 그 통화 자체가 안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정도 수준이면 살만해라고 하는 건데 엔화는 좀 더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엔화는 투자하기도 좀 까다롭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심지어. 예. 그리고 일본이 지금 의도적으로 그 엔화를 약세에 지금 유발을 시키고 있는 거라고 또 보여져요. 왜냐하면 수출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 디플레이션으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20년 잃어버린 20년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인플레이션을 일부러 만들려고 금리도 인상 안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때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우리는 투자를 해가지고 또 그 만들어진 엔화가 장기간 이제 묶이게 되면 닌텐도 사야죠. 예, 그런 식의 이제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약간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분야가 엔화인 것 같아요. 거의 제가 이제 엔화 환율 차트를 보니까 1990 몇 년도 이후로 지금 거의 최저점이더라고요. 거의 25년 뭐 이렇게 최저점이고 심지어 엔화가 1,500원 이상까지 갔었던 거예요. 맞아요. 옛날에 그렇게 갔었어요.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지금 나 있는 상황이라 제가 1,000원 밑에서 샀는데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놓고 뭐하러 걱정을 하느냐라는 거죠. 저는 이제 농담 삼아서
그냥 저기 후쿠오카 자주 가는데 후쿠오카 가서 그냥 아파트만 하나 사놓고 에어비앤비로 돌려도 예, 만약에 물렸을 경우에 저는 실제 그럴 생각까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일본 내 자산이 늘어나고 쌀 때 샀으니까 제가 실제로 부동산도 이렇게 알아봤는데 환율이 높았을 때 그때 후쿠오카에 있는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아파트가 한 3억 원대 정도였어요. 지금 이제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환율도 하락해버리니까 한 1억 6천 정도면 사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싸졌어요? 예.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이거 엔화 투자하다가 물리면, 그거 가지고 나 후쿠오카 가서 아파트 사겠다, 막 이런 농담도 하거든요. 근데 뭐, 진짜로 많이 하락해가지고 제가 엔화가 많아지면은 현실화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쌀 때 사면 잃지 않는다고 워런 빚도 얘기했으니까 저는 이제 싸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방법론 관점에서 이 부분도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예. 뭐 일단 그 엔화 환율이 1,000원 이하면은 예. 이제 매수를 하는 건데 예. 한 몇 번 정도 분할 매수하는 게 좋고 예. 이를테면은 금액을 약간 뭐 약간 똑같은 금액을 이렇게 나눠 산다든지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예. 것 같아요. 네. 제가 블로그에 다 공개해요. 일일이. 제가 엔화를 사면 네. 사자마자 거의 좀 과장을 섞으면 한 3초 내에 예, 조금 제가 느리게 올리면 뭐 글도 쓰고 막 사진도 올려고 인증샷도 해야 되니까 그럼 한 1분 이내 정도에 제가 얼마에 엔화를 샀는지를 올리고 얼마에 팔았는지도 올려요. 실시간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참고를 하는데 제가 사면 내리고 제가 팔면 올라요. 엔화도.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제가 산 다음에 한참 있다가 사야 되겠다라고 이제 농담처럼. 근데 그분도 그분 입장에서는 본인이 나니까 그분이 사면 또 내리겠죠. 그래서 뭐 그게 그거기는 해요. 그렇구나. 예. 돌고 도는.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넘버원이 출동을 한 게 975원 정도였어요. 1,000원 이하라고 해서 1,000원에 사는 게 아니라 좀 더 보는 거죠. 보고 있다가 975원 정도면 괜찮은 가격이다 싶어가지고 제가 넘버원을 출동을 했는데 여기에서 한 5원 정도가 떨어지면은 넘버2를 출동을 시켜요. 근데 내가 넘버2를 5원 정도 떨어졌을 때 출동시켜야지라고 생각하고 이 호가창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예. 그냥 자기 일 해야 돼요. 그냥 자기 일 막 하고 있다 보면은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5원 떨어졌을 때 사겠죠. 근데 안 들여다보고 나 일 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내 엔화 어떻게 됐지라고 봤는데 한 10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땡큐죠. 더 싸게 샀으니까. 이런 식의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팔 때도 5원 오르면 팔아야지 하고 계속 저 안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근데 딴 일 하다가 안 보면 안 볼수록 좋아요. 수익률은 신기하게도. 예, 그러다가 어느 날 엔화 어떻게 됐지 봤는데 5원 오르면 팔려고 했는데 10원이 올라갔네? 수익이 더 커졌죠. 예,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구조고, 그래서 똑같은 금액을 투자를 해요. 975원에 만약에 100만 원 투자했으면 970원에 또 100만 원 투자, 이렇게 5원 떨어질 때마다 투자를 하다가 만약에 뭐 넘버 5 정도까지 와서 한 그게 950원 정도에 산 게 있어요. 네. 나누어 샀죠. 네. 950원이었던 환율이 5원 오르는 건 쉽거든요. 5원 올랐을 때 이걸 평단가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보면은 손실인 상황이지만 그렇죠. 넘버 6,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된 자아가 투자한 걸로 봐서는 5원 이익이잖아요. 개만 수익 실현. 그래서 거기서 5,000원을 내 주머니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다려요. 그럼 어떤 신기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넘버 1, 2, 3, 4는 아직도 손실이니까 오르기를 바라겠죠. 근데 넘버 5는 어떻겠어요? 다시 내리기를 바래요. 예, 내렸으면 좋겠다. 또 사서 또 수익 나게. 또 내려요 또. 네. 또 사요. 또 올라요. 수익 실현. 넘버 5.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제 이제 블로그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넘버 3가 그렇게 해서 지금 9번 수익 실현한 거예요. 예. 넘버 3가 공교롭게 거기 걸린 거예요. 박스에. 예,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계속 여기서 걸려 있었던 거예요. 네. 물론 넘버 5, 6, 뭐 2도 수익 실현을 몇 번 했지만 넘버 3가 제일 많이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수익이 모아지는 개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방법론적으로나 뭐 이런 거나 뭐 복잡할 게 없어요. 그냥 증권사에서 환전 수수료 우대율 95%를 받으면 거래 비용이 살 때 0.5원, 팔 때 0.5원, 총 합해서 1원 정도 수준이에요. 예, 100엔당. 네. 그러니까 내가 환율이 만약에 975원일 때 산 엔화는 976원에 팔면 1원이 거래 비용, 5원의 환차익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수수료가 0.1%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권거래세가 0.3 정도 되니까 그거의 3분의 1이니까 엄청나게 현존하는 아마 투자 대상들 중에
거래 비용이 가장 싸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이 어떻게 가능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거래 수수료의 이 구조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고 현존하는 투자 대상 중에 가장 거래 비용이 낮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에 아주 적합한 게 오히려 환율이다. 예, 환투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 증권사 뭐 MTS라든지 그걸 통해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일본 주식 살려면은 엔화로 바꿔야 되고 미국 주식 살려면은 미국 그 달러로 바꿔야 되고 또 이제 최근에 제가 유로화 투자 시작했잖아요. 예, 제가 그것도 유로화 투자 시작하면서 제가 사진을 뭐로 올렸냐면은 그 포르쉐를 올렸어요. 예. 네. 유로화 투자하다가 물리면 포르쉐 주식 사겠다. 근데 많은 분들이 포르쉐를 사겠다라는 걸로 오해하시는데 다들 포르쉐는 포르쉐는 안 사요. 포르쉐 주식을 사겠다. 그리고 뭐 에르메스 주식 이런 것들을 사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이제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을 살 때 어차피 환전을 하는데 저는 이제 주객이 약간 바뀐 거죠. 다른 분들은 주식 투자를 위해서 환전을 하는데 저는 환전을 하다가 실패해서 물리면 미국 주식이나 유럽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는 거죠. 환율이 올라갈 때까지 배당도 받으면서 그러다가 환율이 올라가거나 수익 실현을 한 시점이 되면 수익 실현 해놓고 그리고 나서 기다리면 환율도 오르고 그럼 두 번 수익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현금에만 그러니까 달러나 이런 것들도 뭐 ETF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제가 현찰에만 투자를 하는 거는 일단 황금성은 넘사벽이죠. 그 자체가 돈이니까. 뭐 정 안 되면 그거 그 여행 갈 때 써도 되는 거고. 맞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이나 심지어 저는 이제 금도 한번 사봤거든요. 예. 그냥 만약에 달러 샀는데 물렸어요. 그냥 이걸 가만히 놔두기 힘들면은 미국 ETF 사는 걸 추천드리고 왜냐하면 배당 수익률이 지금 5% 이상이에요. 매월 뭐 월할 계산이긴 하지만 5%의 수익이 내가 건물주가 된 것처럼 따박따박 나와요. 그리고 뭐 금을 사면 금 가격이 올랐을 때 또 수익 실현 해놓고 나중에 이제 환율이 오르면 또 환책 실현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별로 어렵지 않은 투자다. 그냥 우리 MTS에서 그냥 미국 주식, 해외 주식 살려고 환전했던 거하고 똑같고 재환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매도한다라는 개념은 재환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그게 이제 달러의 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되게 간단한 구조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문사 언론사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실제 이거 이 MTS에서 달러 사는 게 복잡하지 않아요? 뭐 이런 질문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이 폰으로 보여줬어요. 자, 시간 한번 재보세요. 제가 지금 달러 살게요라고 하면서 자, 시간 재세요. 3초. 네. 3초면 사고 팔 수 있는데 저는 사실은 한 2초 정도면 가능해요. 기술이 좀 늘어서. 제로백도 아니고. 일반 분들은 그래서 지금 MTS 살 때 제가 아침마다 오늘 아침에도 9시 정각에 올렸어요. 제가 엔화 샀다고. 그건 제가 좀 금액이 커서 그런지 제가 산 다음에 잠깐은 오르더라고요 또.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는 놓쳤다고. 어떻게 왜냐면 이게 딱 살려고 하다 보면 환율이 바뀌어버리면 다시 입력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9시 정각에 2초밖에 안 걸리니까 빨리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일찍 어떻게 사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연습해야죠 뭐. 빨리 사는. 맞아요. 근데 이게 좋은 게 환율은 호가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매수 호가, 매도 호가가 없고 환율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3억 원어치를 한 번에 산 적도 있다고 했잖아요. 원래 3억 원 정도를 대형주가 아닌 이상 3억 원 정도를 한 번에 사려면은 호가를 창을 막 먹어가면서 높은 가격에 사야 되는데 이 환율은 내가 기준가 기준으로 사면 웬만하면 아니라 그냥 당연히 체결이 돼요. 그냥 그 가격에. 그리고 나서 환율이 오르더라고요. 예, 잠깐 올라요, 잠깐. 예, 그래서 그런 구조를 이해하시면은 팔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한 번에 지금이야라고 생각할 때 한 번에 내가 갖고 있는 걸 모든 걸 다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좀 장점으로 활용해도 된다라는 거죠. 예. 외환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개인이 막 사고 판다라고 해서 절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장점인 것 같고.